나는 현재 이제 역사와 관련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 전공이 르노사의 합리화와 노동자 통제였잖아요. 내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서양사에 관련된 매우 다양한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프랑스사라고 하는 과목도 강의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오면 여러분 갑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이 듣는 교양 과목인 서양 문화사 이제 이런 것들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각 시대사, 서양 현대사, 중세사, 뭐 근대사, 아니면 혁명사, 네, 이런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사상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의 강의는 나의 전공을 제일 잘 살릴 수 있고 또 전공과 가장 부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서의 강의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지금 현재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범주로 나의 활동 영역을 좀 넓혀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 고인돌 강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또 그 재밌는 역사를 얼마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네, 역사를 요렇게 가르치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요런 시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말고도 이 서울시의 산하에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들에서 인문학 관련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기회가 된다면 네,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강의들은요, 대학에서 하는 그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전공 강의, 뭐 서양 현대사, 프랑스사, 사상사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강의들은 또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뭐 시험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종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도서관이나 또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역사,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과 서양의 역사를 접목시켜서 네, 현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네,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네, 강의를 한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올해 여러분 이 코로나 정말 네, 뜨거운 감자고 너무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 있죠? 바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엄청난 부수도 팔렸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읽었고 여러분 5만 대에서 그거를 가지고 독서 토론도 했고 여러분 심지어 그 TV에 뭐 책 읽어드립니다. 네, 그런 프로에서도 요거를 가지고 네, 다양한 패널들이 나와서 네, 토론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책이었죠. 근데 대부분은 그 패스트의 이제 문학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떻고 어떻게 전개가 됐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하는 그런 토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내가 맡은 패스트 강의는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카미가 이 책을 썼을까에 조금 더 집중해 봤어요. 여러분, 카미는요 1940년에서 4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파리에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나치에 대항하는
항독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그때의 경험이 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조명해 보고, 또 여러분, 프랑스는 이 심지어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도 사실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카미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알제리 출신입니다. 네, 또 본인이 프랑스인이면서 프랑스가 아닌 밖에서 태어난 되게 오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책에서 카미로 하여금 어떤 글쓰기를 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현재와 연관해서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책 읽기, 그런 인문학 관련 그런 강의들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굉장히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는 모든 것에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몰랐을 때는 딱 정사각형의 아주 좁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였다면, 내가 역사를 알게 되면 우주의 넓이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입식의 역사 교육이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를 설명하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또 다른 부분을 고민해 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는 것.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즐겁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인문학 공부를 하는 그런 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거 말고도요, 내가 굉장히 평생의 나의 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역 학습관에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접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과정의 아이들은 역사를 재밌게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누구나 다 역사를 또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거는 이렇게 외우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입식이나 암기식의 역사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암기 과목이야. 외우면 다 돼. 뭘 그걸 고민하니? 라는 말을 엄청 쉽게 하잖아요. 역사 공부를 단번에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짧은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일단 제일 작게 얘기한다면 역사 성적을 쉽게 봤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요? 역사는 논리성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짜 맞춰야 하는지,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역사 공부의 재미를 좀 알려주고 싶었죠.
제대로 역사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아이들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만 해도 공부할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자 이러면 내가 왜 그냥 암기하고 말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런 저를 완전 그래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뭐 이런 눈초리죠. 도전의 눈초리. 네,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던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역사 공부를 선생님 일주일 내내 하면 안 될까요? 영어하고 수학을 그만두고 역사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 내가 정말 선생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재능 기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암기 잘하는 사람? 저 얼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 못해도 됩니다. 역사는 암기는 아니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역사를 잘 하려면 모든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기심 덩어리인 사람들이 가장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했지? 왜 저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여러분 모든 문구에 모든 단어에 다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주어진 자료들과 책과 논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여러분 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단어에 태클을 걸자. 네, 이런 생각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성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자질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호기심만 분출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또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능력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자료를 찾고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죠.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보려만 놓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람은 역사 공부를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짜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되게 방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논문도 있고 그때 사람들이 직접 썼던 뭐 편지도 있고 외교 문서도 있고 여러분 또 그것을 분석한 무수히 많은 책들도 차고 넘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끈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거기다가 되게 많은 자료들을 적절하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력, 그것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고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결단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즐겁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먼저 하면 혹시 역사를 공부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 그런 여러 과목들에 여러분 사학과 전공생들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뇌인지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모두 대학원에 진학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사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서양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왜 듣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두 학생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저한테 똑같은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역사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화학이든 뇌인지든 사건을 단순히 그 사건 자체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 사건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앞으로 만약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상황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자기들이 원래 잡고 있는 전공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역사는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밑바탕에 깔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생처럼 뇌인지 과학 엄청 첨단 그 과목이잖아요. 그런 전공을 선택하시더라도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 역사를 복수 전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역사를 전공해서 어떤 진로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살펴볼까요?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죠. 대학 교수도 있고 시간 강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연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요즘의 학생들 중에서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학예사나 큐레이터 쪽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면 굉장히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되게 좋은 자질을 먼저 습득한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예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기획하는 모든 것을 토탈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충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선별하고, 여러분 또 외국어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역사를 전공하면 이렇게 학예사나 큐레이터 쪽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박사학위를 굳이 받고 싶지 않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경우에는 임용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 와서 또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한 공통의 대답들이 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자기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라도 또 찾아가서 보고 싶은 선생님의 1위는 여러분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원 임용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자질은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잘 살리고 논리성도 10분 발휘하고, 또 여러분 되게 많이 공부했던 언어도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글을 쓰는 직업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자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방송국의 구성작가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아니면은 아예 그 대본을 집필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사극 엄청 재밌게 보시잖아요. 그쵸?
광해, 그러니까 영화 광해도 있고, 뭐 정도전 여러분 엄청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본을 쓰는 작가의 역사 전공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엄청 핫하다고 하던데 문명특급의 제재를 아십니까? 네, 본명이 이은재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요 문명특급에 출연을 하면서 네, 여기에 PD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문명특급을 엄청나게 핫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대요. 근데 그것은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요 제재의 능력이라고 하겠죠.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종합적인 능력. 그거는 아마 이 제재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네, 얻어냈던 그런 자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문 번역의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서 네, 번역가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누누이 반복했던 것처럼 역사를 하려면 다양한 언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어 선택과 이해력 있는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사나 동양사나 여러분 네, 넓은 범위에서의 세계사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탁월한 전문 번역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쭉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